리스본의 알파마 지구, 창문으로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은 낡은 아줄레주 타일 위에서 부서지며 아멜리아 코스타 할머니의 희끗한 머리칼을 부드럽게 감쌌다. 72해를 살아온 그녀의 손에는 뜨개질 바늘 대신 빛바랜 사진첩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 지금은 곁에 없는 남편의 젊은 미소가 사무치게 그리운 오후였다. 남편이 떠난 후 5년,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지만 가슴 한구석의 허전함은 좀처럼 채워지지 않았다. 마치 오래된 파도 선율처럼 사무치는 그리움 사우다드가 그녀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었다. 가끔 손녀 소피아가 찾아와 제잘거리는 소리가 집안의 온기를 불어넣곤 했지만 소피아가 돌아가고 나면 정막은 더욱 깊어졌다. 어느 날 소피아는 할머니의 무료함을 덜어주려 태블릿 PC를 선물하며 노년층을 위한 소셜미디어 그룹 황금빛 만남에 가입시켜 주었다. 할머니, 여기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 보세요. 세상엔 재미있는 일들이 아직 많아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렵기만 하던 디지털 세상이었지만 아멜리아는 소피아의 도움으로 조금씩 익숙해져 갔다. 며칠 후 황금빛 만남에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자신을 히카르두 실바라고 소개한 남자였다. 그는 현재 아프리카 앙골라의 외딴 지역에서 석유시추 관련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으며 포르투갈 출신이라고 했다. 아멜리아의 프로필 사진,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아줄레주 공방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당신의 미소에서 따뜻한 영혼이 느껴집니다. 아멜리아 씨, 마치 제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평온함 같아요. 히카르두의 메시지는 시적이고 감미로웠다. 아멜리아는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에 가슴이 뛰었다. 매일 밤 그녀는 태블릿 PC 앞에 앉아 히카르두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는 아멜리아의 외로움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고 그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듯했다. 히카르두는 아내와 사별한 지 오래되었고 외동딸은 유럽의 기숙학교에 다닌다고 했다. 외로운 타지 생활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다는 그의 말은 아멜리아의 마음을 흔들었다. 당신의 목소리는 지친 내 영혼을 위한 파도 음악 같아요, 아멜리아.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히카르두는 화면 너머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그의 푸른 눈동자는 진실해 보였다. 아멜리아는 그를 자신의 삶에 나타난 구원자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히카르두는 프로젝트가 끝나는 대로 리스본으로 돌아와 아멜리아와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약속했다. 아멜리아는 그와의 미래를 꿈꾸며 낡은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화사한 스카프를 꺼내 목에 둘렀다. 그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어느 날 아침 아멜리아의 아파트 문 앞에 이름 모를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카드에는 나의 뮤즈 아멜리아에게 당신의 히카르두가 라고 적혀 있었다. 히카르두는 앙골라에서 특별히 주문했다고 했다. 아멜리아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꽃다발을 안았다. 히카르두의 존재가 현실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며칠 뒤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아멜리아에게 한 낯선 남자가 말을 걸어왔다. 혹시 아멜리아 코스타 씨 아니십니까? 앙골라의 히카르두 실바 씨로부터 안부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곧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실 거라고 하더군요.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하고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아멜리아는 히카르두가 자신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깨닫고 더욱 그를 신뢰하게 되었다. 행복감에 젖어있던 어느 날 히카르두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 작업 중 큰 사고가 발생해 동료가 심하게 다쳤고 긴급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아멜리아, 정말 미안하지만 당신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제발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화면 속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아멜리아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간절한 부탁과 사랑의 약속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평생 아껴 모은 비상금 중 2,000유로를 히카르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송금 후 히카르두는 눈물로 감사를 표하며 아멜리아를 내 삶의 등대라고 불렀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히카르두는 고장난 장비 수리비, 체납된 세금, 본국 송환을 위한 서류 비용 등 다양한 이유를 대며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다. 그때마다 그는 아멜리아의 감정에 호소했고 둘의 미래를 담보로 그녀를 회유했다. 아멜리아는 남편이 남긴 얼마 안 되는 연금에 손을 댔고
급기야는 아끼던 작은 보석들까지 처분해야 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지만 히카르도와의 관계를 잃을까 두려워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다. 그녀는 점점 더 히카르도에게 정서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갔다. 소피아는 할머니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했다. 예전보다 눈에 띄게 수척해진 얼굴, 밤늦도록 태블릿 PC 앞에서 누군가와 소곤거리는 모습, 돈 문제로 전전긍긍하는 듯한 불안한 눈빛. 할머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소피아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아멜리아는 아무 일도 없단다. 그저 잠을 좀 설쳐서 그래 라며 얼버무릴 뿐이었다. 소피아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어느 날 할머니가 잠시 외출한 사이 소피아는 몰래 할머니의 태블릿 PC를 열어보았다. 히카르두 실바라는 이름의 프로필. 그의 사진들은 대부분 약간 흐릿하거나 풍경과 함께 찍혀 얼굴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소피아는 그의 사진 중 하나를 저장해 인터넷 이미지 검색을 시도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 사진은 10여 년 전 한 해외 유명 배우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소피아는 히카르두가 말한 앙골라의 석유 회사 이름도 검색해 보았지만 그런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소피아는 떨리는 손으로 아멜리아에게 자신이 발견한 사실들을 알렸다. 할머니, 이 사람 사기꾼 같아요. 사진도 도용된 거고 회사도 가짜예요. 그러나 히카르두를 맹신하는 아멜리아는 소피아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니? 그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내가 질투하는 거지? 아멜리아는 격분했고 손녀의 진심 어린 걱정을 오해와 질투로 치부했다. 둘 사이에는 깊은 갈등의 골이 생겼다. 아멜리아는 소피아 몰래 히카르두에게 연락해 내 손녀가 우리 사이를 오해하고 방해하려 한다며 눈물로 하소연했다. 히카르두는 사랑하는 아멜리아, 우리 사이를 아무도 갈라놓을 수 없어요. 당신만 나를 믿어주면 돼요. 라며 그녀를 더욱 교묘하게 자신에게 오담했다. 아멜리아는 히카르두의 말에 위안을 받으며 소피아를 점점 더 멀리하게 되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피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낮으로 로맨스 스캠에 대해 조사했고 비슷한 피해 사례들을 찾아 읽으며 할머니를 구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러던 중 히카르두가 보낸 꽃다발을 배달했던 꽃집을 기억해냈다. 소피아는 꽃집을 찾아가 배달 기록을 확인하려 했지만 현금 결제의 익명 배송이라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했다. 시장에서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던 낯선 남자에 대해서도 수소문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사기꾼은 치밀했다. 히카르두의 요구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는 프로젝트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마지막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소.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당신 곁으로 갈 수 있어. 당신과 함께 리스본의 아름다운 집에서 파도를 들으며 여생을 보내고 싶소. 라며 거액을 요구했다. 그는 만약 이번에도 도와주지 않으면 자신들의 관계는 끝이라고 자신은 다시 깊은 절망 속으로 빠질 것이라며 최후 통첩을 날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애원과 협박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아멜리아는 마지막 남은 재산인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알파마 지구의 작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괴로워했다. 한쪽에서는 히카르두와의 행복한 미래가 손짓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평생을 살아온 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녀는 히카르두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꼭 방법을 찾아볼게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소피아는 할머니의 고뇌를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을 찾아가 익명으로 제보했다. 할머니의 상황과 자신이 수집한 단서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며칠 후 담당 형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히카르두가 사용한 계좌는 이미 여러 건의 유사 사기 사건에 연루된 대포 통장이었으며 IP 주소를 추적한 결과 앙골라가 아닌 브라질의 한 빈민가에 접속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게였다. 또한 최근 포르투갈 내에서 활동하는 국제 로맨스 스캠 조직에 대한 첩보가 있어 수사 중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소피아는 형사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가지고 은행으로 달려갔다. 아멜리아는 막 대출 서류에 서명을 하려던 참이었다. 할머니, 제발 멈추세요. 이것 좀 보세요.
소피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 앞에 증거들을 내밀었다. 대포통장 거래 내역, 위조된 신분증 사본, 브라질 빈민가의 IP 주소. 아멜리아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받아들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랐다. 아멜리아는 마지막 힘을 내어 히카르도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다. 화면 속 히카르도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차갑고 냉소적이었다. 돈은 어떻게 됐어, 아멜리아? 아직도 준비가 안 된 건가? 사랑 타령은 이제 그만하시지. 시간 없어.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아멜리아의 가슴에 꽂혔다. 당신은... 아멜리아는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화면 너머로 히카르도의 경멸 어린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곧이어 통화는 끊겼고 그의 계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아멜리아가 쌓아올린 꿈과 사랑, 미래에 대한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처참하게 기만당했는지 깨닫고 절망했다. 텅 빈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알파마의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아멜리아의 눈에는 잿빛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수치심,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실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소피아는 묵묵히 할머니 곁을 지켰다. 아무 말 없이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고 함께 울었다. 며칠 동안 아멜리아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소피아는 매일같이 할머니를 찾아와 죽을 끓여주고 말없이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멜리아는 손녀의 따뜻한 진심을 느끼고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경제적인 피해는 막심했지만 아멜리아는 이번 사건을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소피아는 할머니를 위해 로맨스 스캠 피해자 지원 그룹에 대한 정보를 찾아주었다. 아멜리아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익명의 온라인 게시판에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끈 사람들의 위로와 공감 속에서 작은 위안을 얻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멜리아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아줄레주 도구들을 꺼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밤새도록 타일에 그림을 그리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는 작은 타일 조각에 서툰 솜씨로 파란색 물망초를 그리기 시작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알파마의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곁에는 소피아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멜리아의 마른 입가에도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상처는 깊었지만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디지털 세상의 화려한 유혹 대신 소박한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아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히카르도라는 이름의 악몽은 서서히 잊혀가고 그 자리에 손녀의 사랑과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조용히